안녕하세요. 배정원TV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그림 속의 성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어떠세요?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와 마르스예요. 그래서 산드로 보티첼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비너스의 탄생 이런 것들을 그린 르네상스 유럽 최초의 르네상스 여성 누드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떠세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쾌하죠? 그래서 한 남자가 자고 있네요. 그쵸? 골아 떨어져 있고 한 여자는 그 남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티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주 음란한 요정들이라고 얘기해요. 반인 반수의 요정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애기 사티러스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보면 이 남자를 깨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남자의 투구인 것 같은데 이 투구를 쓰고 앞이 안 보이는 놈도 있고, 이렇게 귀에다가 막 그 고동으로 막 그 고동 나팔을 부는 애도 있는데 지금 결국 계속 자고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너스하고 마르스예요. 이 마르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라고 부르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프로디테는 그 로마에서는 불카노스라고 부르고 그리스에서는 헤파이토스라고 부르는 못생긴 대장장이 그 제우스의 번개를 만들어준 그 대장장이의 신부예요. 아내인데 사실 이 비너스는 그 사람한테 만족이 안 돼서 이렇게 전쟁의 신인 마르스하고 사랑을 불태웠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린 걸 보면 다른 신화에서는 이 마르스는 굉장히 우람한 근육을 가진 막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신이니까 굉장히 근육이 막 우람하고 막 이렇게 남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보티첼리는 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길게 부드럽게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꼭 아도니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의 신인 그 마르스입니다. 자, 보티첼리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보티첼리는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디 반니 필리페피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통 산드로 보티첼리라고 부르고, 보티첼리는 작은 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인물들은 굉장히 온화하고 약간 모호하고 우수에 젖은 표정이라, 여러분이 본 왜 이 아주 유명한 비너스의 탄생을 보면 조개 위에 이렇게 그 몸을 가리고 서 있는 그 비너스의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비너스도 아주 행복한지 슬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림에는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장미꽃, 따뜻한 바람에 날리는 장미꽃, 또 화려한 꽃그림이 그려진 망토라든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르네상스 특유의 장식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비너스의 모델이 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이태리의 명문가의 딸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1475년 기사들이 마상 대회에서 모였던 기사들이 미의 여왕으로 뽑았을 정도로 그 당시 아주 아름다웠던 여자인데 22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파리하고, 이때부터도 좀 별로 그 얼굴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고, 비너스의 탄생에서도 그렇게 건강한 비너스는 아닌 걸로 나왔는데, 이 보티첼리는 이 여자를 굉장히 아름다운 미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이 여자가 그녀가 죽고 나서도 모델로 그리면서 그녀를 그리워했고, 심지어 죽을 때 이 여자의 발치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을 정도로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보통 이제 이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포르네라고 부를 정도로 음란한 아프로디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욕의 여신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전쟁도 이기는 사랑의 힘이라든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뭐 이렇게 사랑이 전쟁의 신을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성 전문가인 저로서는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남자는 오르가즘 후에 사정하고 나면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가즘과 사정은 맞닿아 있지만 오르가즘을 느끼면 잠에 빠진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그게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남자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통의 남자들은 사정하면 코를 골고 자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자들도 정말 멋진 오르가즘을 느끼면 여자들도 일어나지 않고 잠에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섹스를 가장 좋은 수면제다, 뭐 최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남자는 사정을 하고 만족스러워서 자고 있는데 여자는 별로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좀 싸늘해요. 그래서 그 어린 사티로스들이 그 눈치를 채고 지금 깨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남자가 깨어나지를 않는 거죠.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섹스는 많이 달라서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여자의 벗은 몸을 보기만 해도 흥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흥분이 돼서 발기가 되면 빨리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들은 그 발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삽입해서 사정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가파른 이 곡선을 올라가서 사정 이후에 훅 떨어지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데 반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늦게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된다고 하면 여자들은 사실은 되게 복합적인 그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후각, 좋은 냄새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자가 계속 예쁘다, 사랑스럽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애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쓰다듬고 부드럽게 만지면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흥분이 점점 높아지면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섹스 후에 여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사정하고 또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여자도 남자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남자에게보다 여자는 옥시토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섹스 후에도 이 남자가 자기를 조금 더 안아주고, 왜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여운을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스가 끝난 후에 쿨쿨 자는 것이 아니라 좀 이마에 입도 맞춰주고, 등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가볍게 입맞춤 해주고, 뭐 이 정도의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을 좀 더 내주면 여자는 정말 행복한 섹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마르스처럼 그냥 골아 떨어지거나 등을 돌리고 자서 여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해하고, 이게 사랑을 나눈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배설을 했나? 막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의 섹스, 여자의 사랑, 여자가 원하는 사랑을 나누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가 80%가 넘는 여자들이 거짓 오르가즘, 페이크 오르가즘을 연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유명한 영화를 떠올리실 텐데, 셀리가 해리를 만났을 때 영화를 보면 셀리가 밥을 먹다가 오르가즘 연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거짓 오르가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남자들은 정말 거짓 오르가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대개의 경우 남자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그런 섹스가 불만스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이 또 거짓 오르가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보통 보면 남자들은 또 대개의 경우에 남자들도 거짓 오르가즘 한다고 얘기를 해요. 페이크 오르가즘 하는 경우가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80% 이상이 거짓 페이크 오르가즘을 해봤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느끼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너무 서두르고
남자는 막 빨리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그 거짓 오르가즘을 연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남자 기를 살려주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 느끼는 여자를 알게 해주려고 거짓 오르가즘을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거짓 오르가즘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어디다 그려서 붙여줬냐 하면 신혼부부의 혼수품인 서랍장 장식으로 붙여준 거예요. 서랍장 앞에다가.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아주 행복해하는, 사랑을 나누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남녀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그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바라보고 남자는 골아떨어진 이런 그림을 붙여줬을까를 생각을 하면 보티첼리가 이 신혼 부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부가 잠들기 전엔 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여자가 흥분에 이르기 전에 삽입 막 서두르고 삽입 후 혼자 극치감을 느끼고 잠들어 버리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은 이 비너스의 눈빛이 돼서 그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의 남편들은 이 그림을 좀 보면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